썰도 풀고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 오늘도 시작합니다. 언니가 41살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가끔 나도 이제 늦었나봐 라며 한숨 쉬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런 언니가 드디어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온 가족이 축하했어요. 언니는 대학 졸업 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 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6살 위인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첫째 낳고 몸조리할 때 산후조리원비를 내준 것도 언니였고, 둘째 때는 아이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며 아이 돌봐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상의해서 결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정도의 생활가전을 생각했어요. 세탁기 정도 말이죠. 언니도 고마워, 뭔가 하나 정도는 네가 해줄 수 있지? 라며 가볍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런데 며칠 후 언니가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냉장고가 좀 낡았어. 새 집에서 쓰려면 새 걸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냉장고라니 그건 꽤 큰 금액이었어요. 요즘 냉장고가 300만 원은 기본이니까요. 조금 당황했지만 언니가 그동안 저희에게 많이 도움을 줬으니까 알겠어, 냉장고로 하자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요즘 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 새 집에서는 좋은 침대에서 자고 싶은데. 이번엔 침대였습니다. 침대도 요즘 좋은 건 몇백만 원 하잖아요. 저는 언니 냉장고도 있고 침대까지는 좀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 그래? 그럼 냉장고 대신 침대로 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냉장고로 마음먹고 있던 터라 냉장고로 이미 말했으니까 냉장고로 하자. 괜찮은 모델 받았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럼 침대는 어떡하지? 라며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더 지나니 이번엔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혼수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요즘 혼수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그릇 세트 하나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가네. 언니는 자신의 혼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은근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언니 결혼 축하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이렇게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니까 기분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언니가 그동안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가족이니까요. 결국 냉장고 외에 혼수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릇 세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언니도 역시 우리 동생이야 고마워 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벌써 예산이 50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서 남편과 상의해야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처형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해해 주었지만 금액이 계속 늘어나자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미 약속한 것들을 취소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세탁기도 오래됐는 데세 집에서 쓸 세탁기도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에어컨도. 이번엔 세탁기와 에어컨까지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언니 이미 냉장고랑 혼수 일부 하기로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꽤 큰 금액이야. 무리야 라고 말했죠. 언니는 아 그래? 그럼 다른 건 됐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가구도 필요하더라. 식탁이랑 소파. 계속 다른 것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언니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상황이 있어.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조금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네가 첫째 낳을 때 산후조리원비만 해도 500만 원이었어. 둘째 때는 한 달 동안 내 월급 받으면서 너희 집에서 살면서 애 봐줬고 그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래. 언니 말씀을 듣고 나니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언니가 그동안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억울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때 도움을 받을 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보상을 받고 싶다는 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봤어요. 엄마 언니가 결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부탁하는데 어떡하지? 어머니는 둘이서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비슷하게 다 큰 형제간의 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와 언니 사이의 문제로 남게 된 거죠. 며칠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하는 마음은 진심이야. 그런데 우리도 형편이 있어서 무제한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어. 냉장고와 그릇 세트 정도만 해줄게. 언니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가족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할 거야? 나는 네가 어려울 때 계산하고 도와준 적 없어. 저는 그때 도움 준 것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것과 지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몇 일 동안 언니와는 연락이 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다른 친척들에게 동생이 너무 매정하다고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고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언니 결혼인데 좀 더 도와주면 어때? 라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이 잘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도 우리 가정을 생각해야지. 결혼식 한 달 전쯤 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도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었는지 내가 좀 과했나? 그런데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 마음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있어서 마음만큼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종적으로는 냉장고와 그릇 세트로 정리됐습니다. 총 500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언니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준비했어요. 언니도 고마워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셨고요. 언니 결혼식 날 정말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41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갈등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일을 통해 가족관계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도움을 현재의 요구 근거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정도 소중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언니도 결혼 후에는 예전보다 더 배려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가끔 그때 내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라고 하기도 하고 명절 때 선물도 챙겨주고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언니 부부와 저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아이들도 새 이모부를 많이 따라해요. 그때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